네,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선전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주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기아차도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표 주가 11만 원, 12만 원, 많이 잡은 데는 한 13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 결국은 성장성을 확보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은 현재로서는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기아차의 경우에도 5월 이후에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보시면 2개월간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신차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차량용 반도체가 특히나 기아차의 경우에는 좀 완화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을 봤을 때 탑픽이 아닐까 생각을 해어지고요. 여기에 환율 효과, 그다음에 가격 인상 효과, 또 이제 고부가 제품들을 아무래도 반도체를 제가 공급을 할 때 고부가 제품 가격 자동차 쪽으로 많이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서프라이즈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섹터로 봤을 때 현재는 다른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IT나 뭐 다른 쪽의 섹터가 자동차만큼 성장률을 보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 보더라도 퍼가 5.5배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에 나타날 수 있는 대형주,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려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단기 호재가 나온 상황이니까 조정을 좀 줄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그렇다면 자동차 내의 탑픽은 어떤 게 될까요? 기아차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다음 주 FMC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바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목요일에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죠. 금요일 날은 새벽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연달아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성장이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언급드린 기업들 중에서 뭐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적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또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미국 쪽에 보게 되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미국 쪽은 턴어라운드 한 걸 보면 2분기도 좀 좋게 전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더라도 나스닥이 전일 기준에서 장중에 전저점 인근까지 하락했다가 오후에 좀 반등을 해서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라면 한국 지수도 현재 지수대에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만 이제 실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목요일 새벽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주 개념이 좀 더 큰 회사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왜냐하면 FMC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적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도 사실 그렇게 보여준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실적 호전이 분기별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기업별로 실적별로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일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또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크래프톤과 같은 종목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주가 측면에서 있는데 이들 종목들 오늘 약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냥 네네.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만 봤을 때는 사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을 하긴 조금 시점상으로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개인적으로는 FOMC가 5월 4, 5일, 4일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데이터 제조표 축소가 나올 텐데 그때가 시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선반영됐던 또 낙폭과대됐던 말씀하셨던 성장주들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수요 부진 우려가 있죠. 또 미국에서 최대 4번 정도까지 50bp, 즉 0.5%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아연 같은 일부 원재료도 고점을 받는 모습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알코올한 기업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소폭 조정을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은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지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었던 일부 몇몇 종목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연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사실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좀 모멘텀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기술적 반등이고 본격적인 움직임은 5월 FMC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PBR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낙폭과대 말씀하셨던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과 더불어서 같은 시점에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지나고 5월 초를 기점으로 좀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